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장이 뛰는 소리는 사실 심장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하루 10만 번 이상 열고 닫히는 심장의 문이라 불리는 심장 판막. 그 4개의 판막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지금도 우리의 몸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의 문, 심장 판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심장내과 전문의 조정선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심장 관련 질환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선 교수님, 심장 판막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의 심장은 주먹 정도 사이즈인데요. 되게 네. 우리 몸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 근육 자체에 생기는 심근 질환, 그리고 심장 주변에 이제 낭을 생기는 심낭 질환, 그리고 심장 안쪽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판막에 생기는 병이 이제 판막 질환인데요. 또 이제 그 외에도 그 맥이 좀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심장은 이제 온몸에 피를 다 이제 돌고 난 정맥 피가 우측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측으로 들어오게 되면 폐 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교환하고 동맥 혈액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 우리 몸에 이제 전신의 피를 이렇게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피의 흐름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역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이제 밸브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판막이 4가지가 있는데요. 심장 안에는요. 우측에는 삼천판 판막, 그리고 폐동맥 판막, 그리고 좌측에는 승모판이라고도 하는 이천판 판막, 그리고 대동맥에 있는 대동맥 판막, 이렇게 4가지의 판막이 있습니다. 네. 자, 대동맥 판막, 그리고 승모 판막, 삼천 판막, 또 폐동맥 판막, 이렇게 4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대동맥 판막증이 가장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 판막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판막은 보통 이제 밸브 역할을 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막이 좁아지거나 또는 헐거워져서 뒤로 이제 피가 새서 역류를 하는 그런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 판막 협착증, 그리고 판막 역류증 또는 폐쇄 부전증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되게 이제 두 번째로 보통은 이제 판막 질환이 여러 개가 같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판막이 같이 동시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급성으로 판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대부분은 이제 만성적인 판막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급성 판막 질환은 보통 수술을 하거나 이런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생체 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만성 판막 질환 같은 경우는 경증인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중등도 중증 이상이 되게 되면 증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잘 없다면은 왠지 발병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심장 판막 질환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판막 질환만 따로 분류해서 통계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동맥경화로 인한 이제 만성 퇴행성 판막 질환들이 대부분인데, 네. 판막 질환 이외에도 이제 그 만성 퇴행성 심장 질환들을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 사회로 빨리 진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0세 이상부터 이러한 만성 퇴행성 판막 질환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도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퇴행성 심장 질환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 보통
13년도, 17년도 퇴행성 판막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대동맥 판막 질환들이 있는데 그 판막 질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013년, 17년도 차이가 거의 50% 이상 가까이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심장을 오래 썼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심장 판막 관련 질환이 생기는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염증성 류마티스성 열에 의한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성 열은 되게 의료 수준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그 빈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0년대, 50년대 유년기를 보낸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여전히 그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최근에는 퇴행성 판막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퇴행성 판막 질환이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막은 판막 협착증이나 역류증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되게 이제 판막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게 이제 그 판막 협착증인데 보통은 그 피가 잘 나가지 못해서 이제 혈류가 충분히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맥에 연결되어 있는 판막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동맥에 동맥경화 생기면서 대동맥 끝에 붙어 있는 대동맥 판막까지 이제 협착증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퇴행성 판막 질환,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로 대동맥 배역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증이나 이런 것들이 급성으로 이제 대동맥 판막 역류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보통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이 심장 자체가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커졌거나 하는 경우에 이차적으로 판막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심장 판막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좀 생소한데 류마티스 열은 무엇인가요? 네.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그룹 A 스트랩토코쿠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런 균들은 이제 일반적인 인후염이나 중이염 이런 것들을 시키는 균인데 이 균은 이제 그 항생제나 항염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게 류마티스성 열로 2, 3주 뒤에 나타나는데요. 네. 그 류마티스성 열이 발병을 하게 되면 이 균주는 우리 몸의 이제 관절이나 심장에 이제 그 균과 유사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기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열과 함께 관절염, 심장에 생기는 심미염, 그리고 뇌질환, 그리고 피부 발진까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들처럼 이제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20, 30년 동안 그 만성 염증이 그 이제 잠복기처럼 유지가 되다가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보통 30, 40대 그 이제 학동기에 앓았던 류마티스성 열 합병증인 이제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열로 인한 심장 판막 질환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조기나 예방 치료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 심장 판막 질환의 의심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심장 판막 의심 증상이라고 한다면 되게 이제 그 류마티스성 열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판막이 서서히 손상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대개는 이제 그 판막 질환이 급성과 만성 판막 질환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급성 판막 질환은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급한 그 혈압이 떨어지고 네. 숨이 차고 폐가 붓고 뭐 이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피로감이 오고 네. 이제 움직임
때마다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호흡 곤란이 좀 오거나 흉통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증으로 악화가 되게 되면 네. 각혈이나 뭐 전신 부종 그리고 심장 안에 혈전, 피떡 같은 혈전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서 뇌경색을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실신이나 뭐 이런 중한 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호흡곤란이나 흉통, 가슴 두근거림이나 피로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혹은 피로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서 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장 판막 질환 그리고 심장 판막증을 특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그 판막 질환은 이제 퇴행성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노인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류마티스성 열병을 앓았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판막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판막 질환 이외에 다른 심장병으로도 2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판막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진료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다면 더욱더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심장 판막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판막 질환은 이제 판막을 통과하는 이제 피가 이제 좁아져서 못 나가거나 네. 또 역류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심장에서 잡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이제 청진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심장에 특히 좌측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폐에 정맥을 통해서 폐에서 피가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보통 폐가 많이 붓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늑막에 물이 차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호흡기내과에서 뭐 숨이 차서 진료를 보다가 심장내과로 넘어와서 판막 질환을 이제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청진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판막 질환은 심장 초음파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심장 초음파는 이제 판막의 진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심한지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 어떤지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료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증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나요? 네. 그 심장 기형 중에 가장 흔한 기형이 이제 이엽성 대동맥 판막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적인 대동맥 판막은 세 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이 세 개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대동맥의 입구를 크게 넓게 이렇게 피가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선천적으로 이제 이러한 엽이 이 엽으로 되어 있어서 문이 잘 안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30, 40대부터 판막 협착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이제 이 입구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되게 이제 피가 나가면서 대동맥을 부딪혀서 대동맥류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대동맥 판막 자체도 이제 역류증이 뒤에 네.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성인기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진단과 치료는 다른 판막 질환들과 거의 유사한데 이제 네. 선천적으로 그런 판막 질환이 잘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장질환, 그중에서도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심장 판막 질환인 이엽성 대동맥 판막증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심장 판막증을 위한 약은 없다. 심장 판막 질환이라서 아무래도 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문제를 낸 거 보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답이 이제 OX가 아닌 세모라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네, 판막을 치료하는 약제는 없지만 이제 중등도 이상의 판막 질환이 있으면 약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되게 판막 질환이 심해지게 되면은 수술이나 내과적인 시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 중증의
그 판막 질환이 있게 되면 이제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약 자체가 판막 질환을 치료를 하진 않지만 판막 질환으로 인해서 심비대나 부종 이런 것들을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동반되는 이제 부정맥이 심장이 커지면 보통 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이러한 질환들이 이제 심장에 판막 질환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원인 질환들도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협심증, 심근경색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판막증은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O입니다. 아,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은 이제 중증인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이제 중증임에도 증상이 없이 심장의 기능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령 환자분들은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잘 하질 않아서 증상이 있어도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판막 질환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이러한 신체 활동을 자제하면서 이제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운동 부하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 여부를 다시 평가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이 커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서 심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수술 경과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수술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판막 질환은 사실 이제 마지막에 최종 치료는 이제 수술이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내과적인 시술을 통해서 수술을 못하는 아주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수술 경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심장 판막증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장의 크기와 심장 판막증은 관계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역시 O입니다. 네. 심장 판막증은 보통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막이 좁아지거나 또 역류를 하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판막이 보통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판막 전방에서 이제 판막 후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는 좌심실에서 피를 이렇게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피를 짜주기 때문에 좌측 심장이 이제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심장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내경은 커지지 않은 채로 좌심실이 이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반대로 역류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동맥 판막을 중심으로 이제 좌심실 같은 경우는 나갔던 피가 다시 역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판막 역류증이든 협착증이든 간에 이제 두꺼워지거나 심장이 커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판막 질환에 따라서 이제 심장이 적응을 하고 이제 네. 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들이 보이는 것이라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심장이 큰 거를 먼저 확인하고 판막 네. 질환을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상 왠지 심장이 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그것도 아니군요. 네, 심장은 크면 안 됩니다. 네. 자, 이 심장 판막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 치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심장 판막 질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교수님 궁금한데요. 네. 심장 질환은 이제 보통 판막 질환은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3단계로 대략 나누게 되거든요. 경도인 경우는 사실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오셔서 내가 판막 질환이 있대요 하면서 엄청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네. 대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심장 초음파만 추적 관찰하면서 경과를 보셔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등도, 중증 이상이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심장 초음파도 한 1, 2년 간격으로 좀 더 자주 봐야 되고요. 병의 진행 여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고, 중증인 경우는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약으로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가지고 판막 치료를 직접적으로 해야 될
되고 이제 증상이 없다면 그리고 심장 기능이 나쁘지 않다면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심장 초음파를 좀 더 자주 봐가면서 수술 시기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진행 단계에 따른 검사 주기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경도의 경우에는 정기 검진만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심장 판막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내과적인 약물 치료, 그리고 내과적인 시술 치료,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벼운 그 증상이 그렇게 경한 그런 경우는 이제 약물적 치료를 같이 하고 같이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하면서 경과를 보고 그렇게 되겠는데 내과적인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나 이제 승모판 판막 협착증 이런 경우는 보통 내과적 시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막 협착증에서 이제 판막을 그 풍선이나 이러한 경피적 풍선 도자 확장술이라고 하는데요. 판막이 좁아져 있는 것을 이제 특수 제작이 된 풍선으로 판막을 이렇게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을 확장시켜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 자국도 안 나고 이제 입원 기간도 한 2, 3일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비용 없이 이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과적인 수술 방법, 치료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외과적인 치료는 이제 그 흉부외과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풍선 도자술 같은 경우를 이제 교련 절제술 같은 이제 칼로만 이렇게 그 양 사이를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잘 하지를 않고 보통 이제 판막을 통째로 가는 인공 판막으로 통째로 가는 판막 치환술이 있고요. 판막을 이제 판막 성형술이라고도 하는 판막 자체를 자기 판막을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판막 수선술 또는 판막 주변에 이제 판막륜을 이제 링을 달아가지고 이제 좀 더 좁혀줘가지고 판막 역류증을 치료해주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판막 수선술 같은 경우는 이제 찢어진 판막을 봉합을 해주거나 또 늘어진 판막을 절개해서 이제 줄여주는 등 주변 이제 판막륜도 좁혀주고 이러면서 자기 판막을 수선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심장 기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제 자기 판막을 쓰기 때문에 다른 인공 판막을 쓰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혈전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뭐 여러 약제들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판막 수선술은 초기에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수술 후에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장 판막증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술, 담배, 뭐 과로 이런 약물 복용을 충분히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할 거고요. 보통 이제 판막 수술을 하게 되면 인공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기 살이 아닌 다른 인공 구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가 안에서 이제 굳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먹는데 그 항응고제를 복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출혈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타박산이나 이런 걸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제 보통 음식, 비타민 K나 이런 음식들에 의해서 이제 항응고 수치들이 이제 변동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 같은 거를 이제 담당 교수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잘 조절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심장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수술을 하거나 혹은 이런 질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되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심장을 열고 하는 수술이라고 하면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무서운 병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60, 70이 넘어가시면 수술을 안 하시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80이 넘으셔서도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수술이 좀 하기 어려운 아주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내과적인 시술을 통해서 인공 판막 치환술도 이제 경피적으로 내과적인 시술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제 판막 질환으로 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조금씩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그 심장의 문이라 불리는 심장 판막. 당장의 불편함이 없더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